시부야 거리 한 광고가 걸려 있습니다. 조금만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 네, 좋은 문구죠. 그런데 그 아래에 또 뭐라고 적혀 있네요. 기혼자 전용 매칭 사이트 히어메이트. 뭐라고? 네, 무려 유부남, 유부녀를 위한 데이트 사이트 광고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길거리에 이런 광고가 걸린다? 그럼 화제가 되는 걸 넘어 화제를 일으킬 급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기혼자들끼리의 만남을 위한 카페가 개설되거나 일반 데이트 앱에서 관련 키워드를 막지 않아 비판이 일기도 했지만요. 전용 데이트 앱이 존재하고 이걸 길거리에서 광고한다는 건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죠. 프랑스도 비슷한 광고를 한 적이 있지만요. 프랑스는 서양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개방적인 나라잖아요. 하지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같은 동양 국가인 일본이 이러는 건 꽤 충격적이죠. 심지어 일본은 몇몇 면에선 우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기도 하니까요. 또한 일본의 불륜이 특히 두드러지는 분야는 연예계입니다. 한 랭킹 사이트에서는 2025년판 불륜 연예인 탑 60일 을 소개하기도 했으니까요. 무슨 탑6도 아니고 탑 60일은 처음 보는 숫자죠. 이렇다 보니 일본은 바람을 많이 핀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에 길거리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관련 인터뷰를 하는 영상도 많고 국내나 해외 커뮤니티에는 일본인들은 바람 많이 핌? 과 같은 질문이 종종 올라오곤 하죠. 그럼 일본은 정말 바람의 나라인 걸까요? 먼저 관련 설문조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제의 특성상 사람들이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해요. 누군가는 네 맞아요 저 바람피는 중이랍니다 하고 당당할 수 있겠으나 끝까지 숨기려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 먼저 일본에서 실시한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한 피임기구회사가 20에서 60대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여기서 현재 배우자나 연인 외에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냐는 질문에 남성의 41.1%, 여성의 31.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과거를 포함해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성의 67.9%, 여성의 46.3%가 그렇다고 답했죠. 여기서 놀라운 점은 2017년에도 같은 조사를 했거든요. 이때는 남성이 37.0%, 여성이 24.4%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진짜로 많아진 건지 아님 사람들이 조금 더 솔직해진 건지는 알 수 없지만요. 다음은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매칭앱 정보 미디어 후쿠무스비에서 20대에서 60대 기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는데 남성의 41.7%, 여성의 21.1%가 결혼 후 바람을 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해에 진행된 기혼자 매칭앱 키콘매치에서 기혼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36.2%가 결혼 후 파트너와의 관계를 했다고 답했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관련 조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2016년에 라이나 전성기 재단에서 20대 이상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는데요. 남성의 50.8%, 여성의 9.3%가 바람을 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부부의 세계가 방영되었잖아요. 여기에 맞춰 조선일보에서 기혼 남녀 540명에게 질문했는데요. 남성의 41.3%, 여성의 24.4%가 외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 방법, 시기, 표본 등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죠.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에는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바람을 폈다고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와 쓰레기네. 가 자동 반사로 나오고 상황에 따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잘못은 맞지만 그건 둘의 문제지 라는 반응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해요. 또 다른 예시 상황을 보자면요. 요즘 남친 혹은 여친의 낌새가 좀 수상합니다. 카톡이 계속 울리는데 어쩐지 숨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는 사이에 몰래 폰을 봤더니 역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친구나 인터넷에 얘기하면 와 증거 잡았다 잘했어 같은 반응이 줄을 이루겠죠. 하지만 일본은 아무리 그래도 핸드폰 본 건 처음 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람은 범죄를 제외하고 도덕적인 기준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잘못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 지금 핸드폰 몰래 본 게 문제야. 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일본은 바람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하는 문화가 강하다 보니 아무리 바람을 폈다고 해도 연애 문제를 타인이 언급하거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몰래 휴대폰을 본 행위를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이를 잘 보여주는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2013년 퓨리서치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불륜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때 일본은 69%가 허용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중 제일 낮았으며 멕시코, 호주, 캐나다보다도 낮은 수치였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81%였습니다. 그러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바람을 용인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또한 바람의 기준에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불법입니다만 남편이 성매매를 했고 그걸 아내에게 들킨다면 큰 파장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너그러운 분위기예요. 한 유튜버의 길거리 인터뷰에서 업소에 가도 바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답한 게 큰 화제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면은 일본의 법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4년 도쿄의 한 클럽에서 여성업주와 기혼 남성이 7년간 월 1회에서 2회 정도 긴밀한 만남을 가졌어요. 이를 알게 된 아내는 해당 여성에게 400만 엔의 위자료를 청구했죠. 그리고 지방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업 목적의 성관계의 경우 평온한 혼인 생활을 해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하여 아내의 청구를 기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린 상대방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위 직업 여성이라고 해도 바람 상대로 인정되며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죠.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본도 바람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많이 합니다. 다만 같은 성관계라고 해도 목적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일본은 왜 바람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걸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귀족층의 결혼은 사랑보다는 가문끼리의 결합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해이한 시대의 귀족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가 따로 살았다고 해요. 간간히 남편이 아내의 집을 방문하는 풍습이었던 거죠. 그럼 불륜을 해도 들킬 위험이 적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결혼한 여성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방문을 받아들이거나 남편이 아내 외 다른 여성과 몰래 만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녀 모두 불륜이 가능한 시대였던 거죠. 물론 평민들의 입장은 좀 달랐는데요. 부부는 함께 일하는 노동 공동체이자 경제단위였습니다. 불륜을 일으켜 가정 파탄을 낸다? 이건 가정을 넘어서 마을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따라서 남녀 할 것 없이 발각되면 공동체에서 부정으로 낙인 찍혔죠. 물론 여성의 불륜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기는 했지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도쿠가와 그리고 메이지 유신으로 넘어가면서 평민과 귀족 모두에게서 성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남성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안에서 가정을 돌본 거죠. 자연스럽게 가부장적인 질서가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남편의 불륜은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여겨졌어요. 요시와라라는 합법적 유흥 공간이 생기기도 했죠. 그런데 남성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해도 사회적 법적 제재가 약하거나 없다 보니 여성은 인내하고 받아들이거나 외도를 풍자하는 노래를 만드는 등 소극적인 저항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질투를 하는 건 오히려 부끄러운 행위로 여겨졌으니 말이에요. 이와 달리 여성의 불륜은 명확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강제 이혼을 당하거나 친정에서도 가문의 수치라며 쫓겨나고 남편에게 직결 처형되거나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죠. 그래도 평민들은 체면이나 고소의 번거로움 등의 문제로 아내 쪽에게 보상금을 받고 합의나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지만요. 규범 자체는 평민이나 귀족이나 똑같이 아내에게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님? 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사상 진한 모습은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양반층의 이야기입니다. 대다수의 평민과 천민들은 좀 달랐어요. 1600년대 해남에 사는 분홍 박의원은 재산 상속을 위한 문서를 작성했는데요. 이 사람이 결혼을 5번이나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문서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다른 유부남이랑 바람나 살림을 차렸고 둘째 부인은 노비와의 만남을 가졌다가 온 동네에 소문이 나니 멀리 도망갔다고 해요. 거기서 박식이라는 다른 남자를 만나 서로 간통하며 살다가 함께 죽었다고 하죠. 셋째 부인도 다른 남자랑 눈맞아 아이를 낳고 살고 있고 넷째 부인은 무려 대여섯 명과 만남을 즐기다가 결국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섯째 부인과는 40년간 꽁냥꽁냥하면서 잘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쓴 목적은 다른 부인들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을 거고 현 부인과 애들에게만 물려주겠다는 거였죠. 물론 당시 평민들에게도 바람은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었지만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니 양방보다는 확실히 자유로웠던 것 같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자면 평민층에 한해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남녀 모두의 불륜에 있어 관대한 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왜 역전된 거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여성의 바람을 처벌하는 간통법이 폐지되고 지금과 같은 결혼관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수백 년간 이어져온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겠죠. 남편의 바람을 용인하던 과거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어느 정도는 잔재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전통을 중시하고 변화도 느리게 일어나는 나라잖아요. 작년에야 플로피 디스크를 모두 없앤다고 선언했을 정도니까요. 여기에
여기에 더해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고 성역할이 비교적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여자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애견녀죠. 그런데 쓰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애견녀, 테토녀를 성격 유형으로 본다면 일본의 여자력은 여성은 여성스러워야 한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추리닝 입고 편의점 가는 건 여자력이 떨어져 보여. 와 같은 뉘앙스죠. 그래서 한때 재미로 돌았던 여자력 빙고인데 네, 저는 오늘부터 남자입니다. 어쨌든 일본에는 아직 차분하고 순종적인 여성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남아있고 이게 직업 여성과의 만남은 싫지만 그래도 바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죠. 그런데 여성에게만 이런 압박이 있고 남성만 바람을 피냐? 그건 아닙니다. 1990년대 버블 경제가 무너지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을 위한 러브호텔이나 호스트바와 같은 시설이 늘어났다고 해요. 현재는 파친코 등으로 번 돈을 호스트바에 쏟아붓는 현상이 하나의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다고 하죠. 한 번은 CNN에서 남편이 있지만 남친도 있는 어느 한 여성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이혼? 그녀는 고개를 쳤습니다. 아니요, 우린 애가 있거든요. 즉, 가정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는 건 남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애초에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바람을 피는 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결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유독 자주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서로를 엄마, 아빠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성적인 매력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부작용이 성적 관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2024년 일본가족계획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1개월 이상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4.2%였다고 해요. 이 수치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비슷한 조사를 했었는데 36.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해 일본은 47.2%였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성생활 빈도 감소나 관계 만족도 저하가 외도와 유의미하게 연관된다는 연구가 다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특히 아이가 있다면 가정의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은 부부간의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지 않고 대신 조용히 바람을 피며 다른 사람에게서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본과 바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본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에 초점을 맞췄기에 개인의 상황까지는 세세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건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이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에서도 누군가는 바람을 피고 누군가는 바람을 정말 혐오하며 사람 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는 주로 자극적인 장면이 다뤄지잖아요. 우리로서는 그게 왜곡된 건지 혹은 정말로 진실을 비추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부터 진실 게임 시작. 하고 오픈하지 않는 이상 진짜로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